안녕하세요. 상담심리사들의 내 마음 상담소입니다. 선생님들 곧 수능이 다가오는 때가 됐는데요. 이게 수능이란 게 우리나라에서 참 단 한 번, 인생이 단 한 번에 한 방에 잘해야 돼. 뭐 이런 압력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 수능에 대한 압박감은 정말 전 세계 최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수능이 아니더라도 시험 때가 되면 이제 더 떨리고 불안해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누구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거의 모든 시험을 항상 떨고 불안하고 비단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평가가 될 것 같은 모든 자리, 가령 뭐 지금 이 유튜브 촬영도 괜히 뭔가 평가받을 것 같아서 늘 불안하고 긴장되고, 그래서 어제도 막 늦게까지 못 자고 좀 많이 불안해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교실에 달력이 붙잖아요. D-100 이렇게 붙기 시작해서 하나씩 떼어내는 인력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은 날짜가 아니라 오늘 D-9야, 오늘 D-3이야 이렇게만 날짜를 세게 되는, 그리고 D-Day가 끝나고 나서 다음날 오늘은 어떡하지? 어제가 세상 끝날이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아직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 사연도 시험에 대한 불안을 얘기해 주셨어요. 사연을 한번 보고 올게요. 우선은 많이 힘드시겠다, 고생 많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모든 시험 다 마찬가지지만 이 시기는 청소년기고 우리가 말하는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정리하는 때인데,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공부를 좀 잘해본 경험이 있거나 1등을 해본 적이 있거나 이런 친구들이 그거에 더 집착하고 반드시 나는 1등을 해야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정말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등 한 번 한 친구들이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체감 형성 시기에 나의 정체감 자체가 나는 되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1등, 나는 공부 잘하는 애 라는 그 정체감이 형성돼 버리면 이걸 내가 못하면 나라는 존재감이 그냥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끼고 더 집착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참 힘든 문제다라는 얘기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린 왕자에 보면 여러 별을 돌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경험을 하기 전에 이 어린 왕자를 만난 이 작가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렸을 때 친구를 사귀었다고 하면 뭐 그 집 부모님 얼마나 버시니, 그 친구 성적이 어떠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아이는 뭘 좋아하니, 뭐 어떤 아이니 이런 것들은 물어보지 않는다는 그 서문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게 사람을 수치화하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게 만드는 것 같고, 근데 이 성적을 올린다는 미명하에 전교생을 1등부터 몇 등까지 다 줄 세워서 복도 벽에 붙여놓고 이런 학교들 아직도 있을 거거든요. 옛날엔 진짜 많았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니면 나의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아주 촘촘하게 서열화를 해버리고, 특히나 능력이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는 사회다라는 신화를 이미 전체적으로 그런 신화가 심어져 있고 뿌려져 있고, 모두가 다 그렇지, 능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어. 지금 이 수치가 결국 앞으로의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성공의 점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절박하게 매달리면서 실제로 이게 왜 내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어떤 목적, 목표 이런 게 주는 힘이 굉장히 무서운데, 사실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 보는 거죠. 어떻게 사막같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딱 있는데 저기 먼 곳에 깃발 같은 게 하나가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럼 왠지 절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저기 가면은 그 뒤에 뭐가 있을지, 심지어 갔는데 위험한 걸지도 모르는데 뭔가가 있고 그럼 글로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도 다 글로 가고 있어요. 그럼 왠지 가야 될 것 같고 더 빨리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압박감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건, 이건 사회 문화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적어도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그 깃발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좋은 대학이라는. 좋은 대학 가면 뭐가 있을지도 몰라. 그 뒤에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근데 애들이 하여간 다 가고 있네. 그럼 나도 가야 될 것 같고 더 빨리 돼야 될 것 같고 가야 될 것 같고 뒤처지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사회문화적으로도 여러 깃발을 꽂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게 국가의 역할이기도 하고 부모가 도와줄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부모의 역할도 여기서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여기 사연에서는 그 나에게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나에게 또 어떤 말을 하시잖아요. 그 내가 마치 뭔가 문제가 있어서 실력이 안 나오는 것 같다는 이 말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참 애매한 게 사실은 이 성격이 예민하고 불안해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것 같다라는 말 자체가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 시험을 잘 치르는 사람들이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능력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순간에 떨지 않는 것이 되게 영향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를 했을 때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험만 보면 뭔가 결과가 더 안 좋다든지 해서 아 이거 시험 불안이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런 말을 부모님이 계속 하셨을 때 이 함의는 너의 잠재력을 다 발휘해야지. 너는 이걸 어떻게든 극복해서 잠재력을 발휘해야지. 지금 상태로는 부족해. 안 돼. 라는 메시지를 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불안해도 돼요. 불안해도 되고 이 시험을 지금은 그냥 이 정도로 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막 감정 관리도 실력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뭐 불안하면 이런 것을 드세요 이런 것도 버스 광고에서 약 광고가 나오고 하긴 하는데 괜찮아요. 지금은 일단은 이 정도여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지 않으면 내가 막 나의 잠재력은 이만큼인데 이 잠재력에 맞춰야만 해, 잠재력을 발휘해야만 해 이런 마음 때문에 훨씬 더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불안하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이게 나를 규정 짓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방법론적으로 진짜 이런 시험 불안을 다룰 때 사실 진짜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건 사소한 것 같지만 일상생활을 말 그대로 먹고 자고 뭐 이런 것들을 일상적인 것들을 규칙적으로 잘 지키는 것부터 우선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사고도 조금 더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의외로 그런 거 다 특히 시험 불안이나 이럴 때는 그거부터 날리기 시작하거든요. 잠을 줄인다, 밥 먹을 시간을 줄인다, 쉬는 시간을 줄인다. 이거부터 이제 다 날리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기본적인 일상생활 잘 유지하는 것부터 신경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상담에서 시험 불안을 다룰 때 이제 인지적인 접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가령 파국적 사고들, 뭐 이 시험 끝나면 내 인생은 망하는 거야, 뭐 이것이 나를 뭐 규정하는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반박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딱 거기서 막힘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생 뭐 공부가 내 인생의 전부야 라는 어떤 생각이 있을 때 아니야 인생이 공부의 전부는 아니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도 사실 저도 그건 다 머리로 알아요. 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흐지부지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그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불안한 생각들 있잖아요. 파국적인 생각, 왜곡된 무엇이든 그런 게 떠오를 때마다 끈질기게 계속 그 뻔한 말을 같이 해주면서 내 마음 안에서 그 두 생각들이 싸우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게 뭐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말을 들었을 때 아씨 뭐 나 다 아는 건데 하면서 그냥 이렇게 치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떠올릴 때 그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고 알아차릴 때마다 뻔한 말로라도 계속 귀에 딱지가 않더라도 계속 그 생각들이 서로 부딪히게 해줘야 그 불안이 계속 흘러가고 깊어지지 않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말은 쉽지 이게 혼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렵다면 상담 꼭 받아보시길 바래요. 이런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 유튜브를 막 찾으면서 뭐 이것도 유튜브지만 어쨌든 보면서 이런 방법을 써야 되나? 복식호흡을 할까? 뭐를 마실까? ASMR 들을까? 온갖 것들을 시도해 보시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복식호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복식호흡이 불안을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같이 해볼까요? 라고 하면 저 유튜브 보고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해왔어요. 하시는데 보면은 이 복식호흡도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불안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도 효과 없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숨을 들숨과 날숨에서 날숨을 깊이 있게 내쉬면서 이게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원리를 사용해야 되는 건데 이 기법 자체에 막 집착하면서 내가 이거를 하면은 불안이 나아지겠지? 라고 하는데 효과가 없다면 당연히 효과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근데 그렇다면 혼자서 뭐를 하는 것보다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랑 눈 맞추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불안을 좀 가라앉혀 줄 수 있는 관계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경험이 오히려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정말 어렸을 때 정말 어린 아기들 불안해하고 울고 힘들어하고 배고파하고 할 때마다 양육자가 안아서 달래해주잖아요. 눈을 맞추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그런 사회적 관계 안에서 불안을 낮추는 것이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어쨌든 나의 이야기를 좀 충분히 들어주고 나와 함께 머물러 줄 수 있는 사람과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면 불안이 훨씬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시험에 대한 불안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의 사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불안, 특히 시험을 앞두고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고 이 불안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다스리면서 그러니까 이걸 없애려고 한다기보다는 이 불안이 뭐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불안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얘기를 가능하면 조금 신뢰로운 사람과 예를 들면 심리 상담에서 좀 안정적인 세팅에서 얘기를 해볼 수 있다면 내가 경험한 이 불안의 무게가 조금은 덜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